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100도가 넘는 고온 속에 야외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부채와 생수병이 제공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인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게 추방 금지와 취업 허가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무보험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7.8%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5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시카고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17세 청소년이 21살 한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야외 유세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화씨 100도를 넘는 고온 속에 진행된 유세에서 참석자들에게는 부채와 생수병이 제공되고 의료진까지 고용돼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외 선거 유세가 진행된 이날 라스베이거스의 낮 기온은 폭염을 상징하는 화씨 100도, 섭씨 37.8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참석자들에게 부채와 생수병 등을 나눠줬고 지지자들이 대형 양산을 들고 입장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선거 비용으로 의료진도 고용해 대기시켰습니다. 지난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유세에서 11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미리 의료진을 고용하고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 겁니다. 한편 이번 유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입막음 돈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진행된 두 번째 유세입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선거자금 모금과 지지층 결집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찬반이 분명치 않은 중간층 유권자들의 표까지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설 중간에는 텔레프롬프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편을 토로하며 더위보다 텔레프롬프터 때문에 더 화가 난다는 농담을 섞어가며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유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중간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바다주 유세는 올해에만 세 번째로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 모금을 기대해서 조직한 집회입니다. 네바다주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특히 관광, 호텔, 요식업계의 노동자 계급과 라틴계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인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게 추방 금지와 취업 허가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등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반이민 정책 인상을 싣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의 전력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개인들의 취업을 허가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국경 관리 문제로 인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증가와 국경 방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대선 승리를 가로막는 최대 취약점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망명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와 같은 합법적 입국 통로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 시도자들의 망명 신청에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 해도 망명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부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 심사 기간 신청자는 입국한 나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망명을 외치는 불법 입국자와 국경 순찰대 간의 조우는 하루 10,000명에 달하고 있고 붙잡혔다가 석방되어 미국에 남아도 되는 불법 체류자가 1년에 36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경 물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을 외치는 불법 입국자와의 체포 건수를 하루 2,500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추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미국 내 소수민족의 무보험자 비율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7.8%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무보험자 비율은 7.8%였습니다. 다른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베트남인 7.2%, 필리핀인 5%, 중국인 4.9%, 인도인 3.8%, 일본인 3.6%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인과 베트남계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 무보험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 중에서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높은 편이긴 했지만 2010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한인 무보험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는 무보험자 비율이 26.6%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11.7%, 2020년에는 9.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소수계 커뮤니티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바마 케어가 장기적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높인 그룹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소수계 커뮤니티의 건강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달을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신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지난해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신고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현금과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의 잔액 합산이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및 한국 내 본점이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입니다. 면제 대상은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으로 이 경우 신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인적사항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는 한국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미세먼지 노출이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때문에 5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지난 7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서 발표된 연구는 산불 연기에 포함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이 기간 발생한 조기 사망자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경제적 손실은 약 60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9,224명이,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4,147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불 연기 노출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급증했습니다. UCLA의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불 연기의 장기적인 영향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이 산불 연기에 노출돼 있고 4천만 명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산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한 건강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연기로 인한 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보건당국은 산불 연기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카고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17세 청소년이 21살 한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1살 한인 김태영 씨는 지난달 12일 밤 시카고 교외 지역 글렌뷰에서 자신의 머스탱 차량을 몰고 시속 130마일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17살 마르코 니케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같이 탑승하고 있던 그의 여자친구와 김 씨의 동승자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니케틱의 자동차는 거의 반으로 분리돼 차 뒷부분은 이웃집 마당 펜스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8%였고 차량에서는 마리화나 사용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씨는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 과속, 난폭운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차량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직전 2.5초 동안 시속 131마일로 달렸으며 사고 순간 시속은 122마일이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그에게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졸업을 앞둔 한 소년의 기쁜 순간을 비극으로 바꾸며 한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젊은이의 인생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간 $50,000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관리업체 랜딩트리가 발표한 2024년 주별 노후생활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연간 $50,000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연간 약 $55,000가 필요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용이 드는 주로 꼽혔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연간 약 $52,000가 필요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소, 미시시피 등 상대적으로 은퇴 후 저렴한 노후 생활 비용이 드는 남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지역들은 연간 $33,000에서 $34,000 정도면 노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뉴욕 은퇴자는 월 평균 주거비로 $2,441, 식비 $655, 교통비 $733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저지 은퇴자는 월 평균 주거비 $2,728, 식비 $662, 교통비 $741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 항목의 지출 비용은 비슷하지만 주거 비용이 뉴저지가 뉴욕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은퇴 후 노후 생활 비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은퇴 후 필요한 생활 비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주거 비용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팁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 결제 방식으로 기본 20% 이상씩 팁을 청구하는 등 지나친 팁 문화에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뱅크레이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팁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인 35%는 현재의 팁 문화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느낀다고 대답해 피로도가 극에 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커피숍, 푸드트럭 등에서 팁을 자동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34%는 결제 과정에서 미리 계산된 팁 금액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로 인해 팁을 덜 주게 된다고 대답한 사례는 25%에 달했습니다. 반면 팁을 더 주게 된다는 경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소비자들은 기업이나 업소가 직원들의 임금을 책임지는 대신 소비자에게 팁을 강요함으로써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팁을 주는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6%, X세대의 78%, 베이비붐 세대의 86%가 레스토랑에서 팁을 준다고 답한 반면 Z세대에서는 35%만이 항상 팁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71%는 팁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남성은 68%가 팁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비자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와 유고부가 지난 5일에서 7일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50% 지지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다만 경합지에서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 49%보다 높았습니다. 변호인단의 판결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에 55%가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답했고 주요 요인이라고 한 응답자는 28%, 미미한 요인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17%에 그쳤습니다. 응답자들은 경제 81%, 인플레이션 75% 등의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새 규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차량은 오는 2031년까지 1갤런당 38마일의 실주행 연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제시한 기준 갤런당 49마일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연비를 2%씩 높여야 하고 SUV 차량과 소형 트럭은 2029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씩 높여야 합니다. 당국은 새로운 연비 기준에 따라 2050년까지 700억 갤런의 휘발유가 절감되고 금세기 중반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7억 1천만 입방미터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전자담배 브랜드 줄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FDA는 6일 2022년 줄 전자담배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 금지 명령을 발표했었지만 판매 금지 결정은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줄 제품은 이제 다시 FDA의 검토를 처음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줄 제품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해서 현재 줄 제품이 완전히 승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지난 2022년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흡연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며 줄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현재보다 4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확대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시 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단속 대상 교차로를 현재 150개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600개 교차로까지 4배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50의 벌금 티켓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